자, 3월 교육시험 모의고사 화법과 작문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. 무슨 얘기냐? 사실상 해설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화작이 쉽게 출제가 됐어요. 쉽게 출제가 됐는데 다만 함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. 근데 선택지를 좀 길게 써놔서 여러분들은 봐봐. 이 선택지야. 요거랑 또 다른 선택지야. 그냥 이것만으로도 싫지. 선택지가 긴 것 자체가 싫은 거야. 근데 그런 선택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뭐 그 정도 주의하셨으면 됩니다. 화작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냐면은 보통 이제 화작 공부를 잘 안 하죠. 선생님, 화법과 작문을 무슨 공부를 합니까? 그냥 풀어도 다 맞는데. 그러다가 시험장에 가면은 골로 가는 거야. 해야지. 45문제 중에 11문제인데 11문제면 몇 프로냐 이게? 모르겠어. 뭐 어쨌든 꽤 비중이 있는 건데 그 25% 정도 되겠다.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니까 비중이 얼마나 큰 거냐 이게. 그죠? 다만 문학이나 독서 또는 언매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공부할 양이 좀 적어도 되는 거죠. 화작은 일단 첫 번째 개념으로 승부 보는 영역은 아닙니다. 이게. 그래서 개념은 살짝 꼭 필요한 개념 뭐 그런 거 있잖아. 준 언어적 표현이 뭔지, 담화, 표지가 뭔지 막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짝.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유형별로 독해 연습 좀 해야 되고, 화법의 지문 유형이 뭔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아. 발표, 대화, 면접, 협상, 토의, 토론 뭐 이런 것들 지문 유형별로 읽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지.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유형별로 발표 지문의 문제 유형, 뭐 토론 지문의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지.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좀 공부하면 돼.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. 화법 영역을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 거 알아요. 작년 수능도 화작이 워낙 쉬웠고, 그런데 작년 수능을 생각해. 화작과 언매 1등급 컷이 4점 차이가 났어. 이 얘기는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결정됐다는 얘기인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바보가 아닙니다. 아, 작년 수능이 이렇게 됐구나. 어떤 생각하겠니? 아니, 선택 과목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좀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. 이게 표준 점수가. 그래야 국가 정책의 성공이지. 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막 언매한 애들이 훨씬 유리하네 이런 말이 나와버리면 국가 정책 실패예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나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언매의 난이도를 살짝 낮추고 화작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볼까? 그래서 이걸 좀 맞춰볼까?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. 아주 상식적인 판단 아니니? 그랬을 때 화작 난이도를 살짝만 올려볼까의 살짝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. 재작년 수능은 화작이 어려웠거든. 애들이 막 2개, 3개씩 틀렸었죠. 11문제 중에.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. 알겠나요?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35에서 37번. 발표 지문입니다. 발표 지문. 그럼 발표 지문에서 중요한 게 뭔지. 강연이죠. 그러니까 강연 지문. 강연이나 발표나. 청중과의 소통 과정. 그 다음 중심 화제 파악하기, 말하기 방식, 청중의 듣기 과정 이런 것들 나올 거 뻔한 거잖아. 그리고 화법 지문을 읽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말하기 방식에 주목해서 읽는 거죠. 왜? 화법, 말하기 방법이란 뜻이니까. 무슨 비문학 독해하듯이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아, 이게 부제구나! 그거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. 알겠나요? 자, 설명할 문제는 36번. 이것도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, 사실은.
여러분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료 3개를 봐봐. 문제 분석 단계에서 자료 1, 2, 3, 3개가 나왔다는 걸 봤으면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 자료를 가리키면 아 이게 자료 1, 그 다음 또 자료를 가리키면 아 이게 자료 2, 그 다음 또 자료를 가리키면 아 이게 자료 3. 잘라서 풀었어야 된다는 거지. 이렇게 잘라서 풀었어야 된다는 거.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. 설명할 것 없음. 자, 그 다음 38에서 42번. 이제 화작에서는 요게 그나마 조금 변별력이 있죠. 왜냐면 지문이 길어. 그리고 문제 개수가 많아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. 심리적으로.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, 선생님이? 이런 거 풀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얘기했습니다. 어떻게 풀라고. 자, 봐봐. 가는 학생의 게시판에 올라온 학생 소감문이야. 그러니까 장문이란 얘기고, 나는 이를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야. 이거는 화법, 화작, 융합 지문. 이렇게 가면 이 가를 좀 세밀하게 읽어요. 그러니까 가는 세밀하게. 내용의 장문 지문은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읽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. 그래서 비문학 지문과 유사하게 독해를 하되 글쓰기 방법에 주목하라. 뭐 이거고. 그 다음 나는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죠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? 공통 주제니까. 나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 들 거냐면 가에 나온 얘기가 계속 나오네? 이런단 말이야. 가를 제대로 읽어두면 나는 어차피 나왔던 거 또 나오니까 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. 그리고 이걸 가를 읽고 나까지 읽은 다음에 문제 하나씩 풀면 도라이죠. 가 읽고 나선 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죠. 알겠죠? 자, 우리가 조금 그나마 살펴볼 문제가 39번 문제 봐봐. 39번을 보면은 이제 고쳐쓰기 문제인데 마지막 문단 봐봐. 3점짜리잖아. 잘 봐.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쉬워. 가의 마지막 문단이다. 그러면 이 마지막 문단하고 보기 박스를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조심했어야 되는 게 이거야. 보기는 가의 마지막 문단에 초고이다. 초고가 뭐니? 초고가 처음 쓴 원고. 이게 처음 쓴 거야. 이걸 고친 게 가의 마지막 문단이라 이거지. 어떻게 풀면 되냐면 보기 박스 한 줄 보고 마지막 문단 한 줄 보고 차이점에 표시하고, 그 다음 요 두 번째 줄 보고 마지막 문단 두 번째 줄 보고 차이점에 표시하고.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게 다 차이점에 표시한 거예요.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 답이 텅 보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는 거, 문제풀이 방식. 그 다음 40번도 좀 조심해야 돼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택지 구성을 봐봐. 선택지 1번 봐봐. A에서 학생 3은 첫 번째 발화에서 이런 거 찾으란 얘기야. 봐봐. A에서 학생 3은 첫 번째 발화에서 뭐 요 부분이구나 이렇게. 2번 봐봐. A에서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. 그럼 봐봐. A에서 학생 1인데 두 번째 발화니까 여기 이렇게 찾는 과정이 좀 귀찮았던. 그것만 찾아서 선택지를 보면 쉬워요. 알겠죠? 자, 다음 42번은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. 선택지 1번.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를 부각하자는 의견이 반영되었군. 그러면은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효과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, 여기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 소 껴안기 프로그램. 소를 왜 껴안어? 어쨌든 요거를 추가했대. 여기에 꽂힌 애들은 답 찾기 힘들었을 거야. 선택지를 보면 새로 추가된 프로그램 소 껴안기의 내용과 효과를 부각하자는 의견이, 그러면 이게 저 위에 있었어야 되잖아, 지문에. 그런 의견이 지문에 없었던 거죠.
알겠나요? 자, 그 다음에 43에 45번 장문 단독 지문. 장문 단독 지문. 장문은 화법에 비해서는 내용적 측면이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용도 신경을 써야 한다. 화법에 비해서는. 그렇지만 비문학 독해하듯이 하나하나 내용을 다 기억하고 분석적으로 독해할 필요는 없다. 글쓰기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. 알겠죠? 여기서 조심할 문제는 없다고. 그래서 화법과 장문은 이번에 인간적으로 다 맞았어야 한다. 다 맞았다 이거지? 다 맞았다. 선생님 전 45번이 어렵던데요. 글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. 45번 자료 활용 방안 문제. 요거 틀린 애들 뭐 있나 본데 그냥 무슨 일치 문제 풀듯이만 풀었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죠. 그래서 이번에 화법과 장문은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어야 합니다. 그래야 언매 애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표점이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언매 하나 틀린 애랑 화법 다 맞은 애가 좀 비슷할 거거든, 표점이. 결론 잘 들어. 이렇게 되면 또 애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출을 풀어봤으니까 나 화작 선택자야. 작년 화작 풀었는데 다 맞았어. 난 화작을 공부한 적이 없는걸? 다 맞았어. 겨울방학 때도 공부 안 했어. 근데 이번에 화작을 또 풀었는데 또 다 맞았는걸?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돼? 그냥 가도 되는구나 이건.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. 한 번쯤은 체계적으로 화법 공부를, 화작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야 조금 작년처럼 말고 재작년처럼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냥 갈 생각은 접어라. 화작도 공부 한 해와 안 한 해는 천지 차이 난다. 일단 문제 푸는 속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. 알겠습니까? 자,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는 선생님의 본 강의 그리고 다음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등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